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초등학교 수석교사 김양균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바다 어디까지일까 란 주제로 우리나라 바다 영토를 탐험해 볼 텐데요. 여러분, 넓은 바다에도 주인이 있을까요? 바다에 주인이 있다면 이 바다가 자기 나라 것이란 표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바다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궁금하죠?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나라 바다 영토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바다 영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섬의 중요성에 대해서 탐구해 볼 것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왜 파란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부분은 푸른 바다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비율은 약 71대 29로 바다가 2배 이상 넓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해온 공간입니다. 바다는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기도 하고 교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시간마다 변하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여주죠. 또한 바다는 미래의 식량과 자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나라가 바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신해양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 남해, 황해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섬도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섬은 어떤 섬들입니까? 네, 그렇죠. 울릉도, 독도, 거제도, 제주도, 마라도, 진도, 백령도 등 우리나라에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림에서 영토, 영해, 영공을 찾아볼까요? 찾아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토는 우리나라가 지배하는 본토와 섬을 말하며 영해는 우리나라가 지배하는 바다이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하늘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바다 영토의 범위는 기선이라고 하는 가상의 선으로 결정됩니다. 기선을 기준으로 안쪽, 즉 육지에는 내수라고 하는 물로 이루어진 영역이 있고 바깥쪽, 즉 바다에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이 존재합니다. 많이 복잡하고 어렵지요? 이 중에서 우리는 영해에 대해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영해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말하며 약 22km가 됩니다. 바다 영토 영해는 육지와 동등한 주권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국가 영역에 해당하는 영해의 범위에 대하여 오랜 기간 나라마다 주장이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시작된 제3차 해양법 회의가 1982년에 해양법 협약을 채택하면서 연안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해에서 연안국의 권리는 주권적 권리이고 주권은 배타적 관할권으로 나타납니다. 연안국은 영해에서 해상 안전과 질서를 국내법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외국 선박이 영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근거로 납포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국은 영해에서 외국 선박이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해양오염을 야기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해양과학 조사를 위한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그림에서 영해를 찾아볼까요? 빨간색 점선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되는 지점입니다.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빗금친 부분이 영해입니다. 이제 기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선이란 영해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을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영해를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해안선이 단조로운 경우에는 본토 A처럼 본토를 기준으로 12해리 떨어진 곳을 영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경우는 본토 B처럼 본토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과 섬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12해리 떨어진 곳을 영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해를 어떻게 정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토 가까이에 섬이 없고 해안선이 단조로운 바다는 육지가 가장 많이 드러난 썰물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까지가 영해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본토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바다의 영해선은 가장 바깥쪽의 섬들을 연결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의 기준입니다. 영해의 기준이 되는 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됩니다. 통상기선이란 해안선이 단조로울 경우 육지가 가장 많이 드러난 썰물대의 해안선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장 바깥에 자리한 섬과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 영해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볼까요? 지도에 색깔이 다른 숫자들이 보이죠? 빨간색 숫자와 파란색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남해와 황해에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바깥에 자리한 섬과 섬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직선기선이 적용되겠죠. 남해와 황해에 있는 23개의 초록색 점들은 영해의 기점이 되는 섬들입니다. 1에서 23까지의 빨간색 숫자는 영해 기점이 되는 섬에서 12해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섬이 없는 바다인 동해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울릉도, 독도, 제주도와 같은 섬들은 통상기선이 적용됩니다. 육지가 가장 많이 드러난 썰물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 떨어진 곳이 우리나라 영해선입니다. 동해와 울릉도, 독도, 제주도에 있는 파란색 숫자들은 육지가 가장 많이 드러난 썰물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 떨어진 곳을 나타낸 것입니다.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섬이 많은 남해, 황해의 빨간색 숫자 23개와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섬이 없는 동해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울릉도, 독도, 제주도의 파란색 숫자를 이은 선 안쪽으로 색칠한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영역인 영해가 되는 것이죠. 다만 대한해협에서는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12해리의 영해를 설정하면 중첩되는 해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3해리로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해는 왜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영역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우리 영역이기 때문에 영해에 있는 자원은 모두 우리나라 것이 됩니다.
또한 연안국 독자적으로 우리 영해에 대한 과학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영해에서는 해상 안전과 질서를 국내법으로 통제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이 영해에서 해양 오염을 일으킬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좀 어려웠죠? 우리나라의 영역, 영해, 영상을 보면서 바다 영토, 영해를 정리해 봅시다. 영해는 영토 주변의 바다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안에 따라 영해의 설정 기준이 다릅니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는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한 통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이 분포하는 황해와 남해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황해와 남해에서 간척을 하여 영토를 넓혀도 영해의 범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해협에서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12해리의 영해를 설정하면 중첩되는 해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3해리로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내에서는 다른 나라의 어로 활동과 자원 개발, 선박 통행 등이 규제됩니다. 다만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타국 선박의 통행은 가능합니다. 이제 영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죠? 왼쪽 섬이 많은 지도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섬들입니다. 조도면에는 몇 개의 섬이 있을까요? 조도면에만 유인도 142개, 무인도 36개, 총 178개의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는 조도면과 같이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섬도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섬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섬을 무인도서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 지도는 무인도서 일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사람이 살든 사람이 살지 않든 섬은 우리나라 바다 영토, 영해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쪽 끝과 남쪽 끝에는 어떤 섬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동쪽 끝에는 독도, 남쪽 끝에는 마라도가 있습니다. 결국 섬이 있으면 우리나라 바다 영토, 즉 영해가 더 넓어진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알았죠? 비록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라 할지라도 섬은 영해를 결정하는 기점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나라 동쪽 끝섬, 독도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해양의 역할과 위상이 커진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게도 독도는 군사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주변의 해역은 풍요로운 어장이자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독도 부근의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메탄 하이드레이트 분포 지역은 석유 매장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최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지정학적, 생태학적,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독도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독도는 너무나 중요한 섬이므로 독도에는 독도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가 있죠. 독도 경비대는 독도에 거주하면서 외부 세력의 침범에 대비하여
독도 인근 해역을 감시하고 경계하죠. 물론 독도를 찾아온 관광객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호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호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1년에 몇 차례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수중암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이호도에 최첨단 장비를 갖춘 다목적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는 섬이 아니라 인공구조물로 해양, 기상, 환경 등 종합해양 관측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호도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해 기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다 영토에는 영해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배타적 경제 수역도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합니다. 바다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된 배타적 경제 수역은 바다를 접해 있는 해당 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약 370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 국제해상법상의 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한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의 바다에 대한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의미하는 거죠.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어업 자원 및 해적 광물 자원,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에너지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해양 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결국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해양자원 개발이나 어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라들 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면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바다는 육지와 달리 소유권을 정해둘 필요가 없는 공동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육지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수산 식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가 바다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최근 바다 영토라는 단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해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양 개발이 보다 쉬워지고 바다가 지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계속 밝혀짐에 따라 해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죠. 세계 각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수역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수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바다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자국 해역뿐만 아니라 심해저, 극지 등 주인이 없는 바다 영토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하죠.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관할 해역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더 넓은 바다로 뻗어나가 새로운 바다 영토 개척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해양 시대, 지금 여러분의 해양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바다 어디까지일까?
바다의 우리 영토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발한 바다랑 나랑 3, 4학년군, 5, 6학년군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